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2017년 8월 2일 오전 1시인데요. 제가 시간하고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8월 2일 날 대규모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타날 것이 확실시 되어 있어서 긴급 방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송 송출은 8월 3일 정도에 이미 대책이 발표가 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드디어 정부가, 우리의 문재인 정부가 바로 투기과열지구를 꺼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 3구에 대해서의 투기과열지구는 거진 확실시되고 있죠. 지금 관건은 서울 전 지역으로 할 것인지, 혹은 2007년도에 초기에 지정이 됐듯이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의 좀 강하게 경중의 문제가 생기긴 할 건데요. 우선 투기과열지구 무엇이길래 이 신소장이 이 긴급 방송을 남길 정도일까요? 우선은 투기과열지구는 규제의 끝판왕 정도로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의 지정됐을 경우에 규제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1순위가 자격이 제한이 될 거고요. 여기는 자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1순위로 자격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양 현장에 여러 가지 줄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돗대기 시장처럼 진행이 됐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 시장에 아주 찬물을 일으키게 되는 강력한 규제죠. 그리고 강남 재건축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재건축 규제가 서슬퍼렇게라고 하죠.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재건축 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및 지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감일 억제 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일 억제 권역이란 건 뭐냐면, 이거 수도권 정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수도권 지역 쪽에서 감일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억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않고 좀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일 억제 권역은 여러 법률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이것도 볼 수 있겠죠. DTI와 LTV가 각기 40%, DTI는 40%, 그리고 LTV는 50%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규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히스토리를 약간 삼천포를 말씀을 드린다면, 2016년 11.3 대책, 이거는 분양권을 주겠죠. 투기조정구역이라는 별도의 조정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분양권을 등기 시까지 이전을 못하게,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막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6.19 대책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소위 말해서 씨알도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 8월 1일 8.2 대책이라고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살펴보면 또 2006년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꿨던 대책이 바로 2007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8.13 대책인데요.
같은 8월 달에 지정되었던 이 대책은 부동산의 패러다임 그리고 부동산의 규제의 끝판왕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번 8월 2일은 그때 부산물로 만들었던 8.13 대책의 부산물로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2017년 2006년도의 기사를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사를 본다라는 그 방송에 좀 밤늦게 좀 방송을 남기다 보니까 좀 어버버하는 게 많은데요. 이 방송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대책은 어떻게 보면 필수 가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투기가열지구 자체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그 논조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투기가열지구 같은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6.19 대책이나 혹은 11.3 대책에 우리가 투기가열지구 자체를 좀 논의키로 하고 기타의 규제들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투기가열지구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정책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재건축 조합원주의 양도금지라는 거죠. 재건축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조합원이 생기고 이게 재개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조합원이 재건축은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 재개발은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됩니다. 당연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조합원이 양도가 금지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멸실이 되고 다시 만들어질 때 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 지역, 물론 그 시공사가 지정됐다가 없어진, 그러니까 시공사를 내쫓은 지역이긴 한데요. 강남의 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무상 지분율을 154%까지도 주기도 했었습니다. 154%면 대단한 거죠. 33평형만 가지고 있어도 54평형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무상 지분율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수익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로 따진다고 한다면 비례율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런 그 프리미엄을 안고 그 프리미엄이 매매가에 산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강남 재건축이 그 조합 설립 이후에 그것을 투자용으로 산 사람한테 조합 승계가 안 되면요.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요. 조합원 분양가로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이 초토화가 되겠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보다 더 강력한 규제고요. 그리고 본질을 건드리는 규제입니다. 요번 강남 재건축의 그 팩트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DTI나 LTV의 요번에 강화는 오히려 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 자본이 크게 들어가는 그 주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문제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만약에 같이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실수요자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출 규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선은 이 제안으로 만약에 투기가열 지구가 강남 3구에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2006년도에 워딩을 또 봐야 돼요. 그 뉴스를 또 봐야 돼요. 2017년 11년이나 지났는데 또 봐야 돼요. 어떤 뉴스요?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거죠. 우선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남 3구에만 된다고 한다면 그 투기가열 지구가 된다고 한다면 유동성은 항상 많습니다. 요번에 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에 따르다라는 게 저의 지론인데요. 네. 돈은 넘쳐나는데 재건축을 막아놨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우선은 강력한 규제를 강남 3구에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금쟁이가 뜀뛰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 파동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부동산들도 가격에 하락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기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유동성이 많은 시절에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한 곳이 뜨는, 즉 풍성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내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규제로 인해서 뜰 것은요, 만약에 강남 3구로 된다면, 만약에 상계동 지역이나 혹은 요번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지역들 가격이 뜰 거다,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반드시 뜰 거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그랬듯이 이번 강남 3구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재건축이 죽었다고 한다면 용산 지역이나 혹은 뉴타운 지역에 있는 다세대 지분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요번에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 다세대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의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2006년도와 틀리게 진행이 되는 지역, 즉 뉴타운 지역이나 용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막았죠. 2006년도와 다르게 2017년 지금의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이 해제가 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은 것 같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근절을 위해서 재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살고 계층 간의 격차가 큰 구도심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끼리끼리 삶의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파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이 가능한데 재개발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막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은 재개발 해제 조건을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반수 자체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효과로 인해서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보다는 말 그대로 진행이 되는 지역들, 진행이 되는 재개발 지역들은 풍성 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아니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참모라면 아마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예를 들어 보면 11.3 대책의 투기조정구역은 말씀드리듯이 분양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모든 지역을 진행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재개발도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우선 남기도록 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의 방송은 제가 두 번째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X8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